네, 안녕하세요. 영현 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장기현 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빠르게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심화절 1 불교의 연기설을 봤었죠. 불교의 연기설은 동양 및 한국 윤리의 유기체적 세계관의 상호 연관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연기설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네,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후에 이제 심화자료 2로 유교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대해서 봤었죠. 이 자료는 수기 이 아닌가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넣어놨다고 했어요. 수기 이 아니는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해준다. 즉 자신을 수양해서 군자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손을 뻗어서 이제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을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여기 대학 8.5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수신 제가 치국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심화자료 3으로 넘어가서 채치원의 난랑비 서문을 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타 하나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 현교한 도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현교가 아니라 현묘, 이 교를 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회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사회사상의 종류별로 한 번씩 보았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와 다른 거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읽어보라고 했었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정치의 주체가 국민 또는 백성이냐 아니냐에서 이제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죠.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심화자료 5번은 여기 민본주의를 말한 서경과 그리고 맹자가 민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시작할 텐데 저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올리고 보니까 또 빼먹은 게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앞에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그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업하고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윤리 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여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 가치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보편적 가치는 시대 그리고 장소를 초월한다는 건 뭐죠?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되어야 할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치, 보편적 가치 예시로는 뭐가 있죠? 네,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이 있죠. 존엄성. 서양 윤리 사상의 본거지인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 등 이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서양 윤리 사상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뭘 통해, 자, 밑에 걸 때 읽어보고 할게요. 때와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구체적인 도덕 규범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고 또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을 뭘 통해서? 이 서양 윤리는 이성을 통해서.
자, 이성을 통해서 이 보편적 가치를 인식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서양 윤리 사상은 이성의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를 굉장히 중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 중심의 논의를 전개했고, 저번에 선생님이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맨 처음 1차 수업 있잖아요. 그때 말했던 설명했던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로 존재한다는 말도 이성 중심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현대적 의의는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1단원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1단원 여러분들 1단원부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단원은 윤리학 사상 교과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2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4단원을 먼저 공부하고 1단원을 공부했으면 정말 쉬웠을 텐데, 그리고 또 미리 윤리학 사상을 공부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좀 생소한 내용들이 넓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1단원을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은 동양윤리와 한국윤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지. 네, 2단원은 동양과 한국윤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서 우리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 배울지 짧게 선생님이 소개를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 사상의 연원에서는 이제 동양윤리와 한국윤리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인의 윤리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이 배우냐? 공자, 맹자, 순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1단원에서 맹자와 순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배웠었죠. 공맹순을 배운 이후에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이 사람들을 이제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유학을 갈고 닦았다 해서 선진유학이라고 하고,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주자라고도 하죠, 주자. 그리고 주자와 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주희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왕수인, 즉 양명학. 양명학에 대해서 이제 중 2단원에서까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공맹순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주의의 성리학부터 많은 한자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좀 괴롭힐 거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덕적 심성. 도덕적 심성에서는 여러분들 1,000원과 5,000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죠? 1,000원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죠? 네, 이황입니다. 그리고 5,000원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누구죠? 네, 이이입니다. 즉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온 학파가 어떤 것이 있죠? 네, 이제 실학. 즉 실학에서는 유명한 정조시대에 살았던 정약용. 정약용은 실학이죠. 이 세 명의 한국 윤리 사상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자비의 윤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비의 윤리에서는 누구를 배울까요? 여러분들 이전에 자비에 대해서 선생님과 조금 배웠죠? 네, 불교를 배울 차례입니다. 불교.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불교를 창시한 붓다, 즉 부처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이후에 이제 불교의 분파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분파들이 있나 이제 중관과 유식. 자, 스님의 OT 영상을 봤다면 이 중관과 유식이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왔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태종과 화엄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종과 교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소개하고 있나봐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주고 좀 시작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5번째, 분쟁과 화합에서는 한국불교로 넘어옵니다. 이제 한국불교, 여기는 한국불교로 넘어와요. 좀만 더 확대를 해서 원효, 한국 이제 불교 사상가들이 있을 테니까 원효 누구나 다 알죠? 원효, 해골물 일화로 유명한 원효와 그리고 의천, 진울에 대해서 총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갈게요. 무위자연의 윤리라고 적혀 있죠. 이 무위자연의 윤리는 도가입니다. 도가. 도가에서는 이제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노자와 장자가 도가에서는 거의 대장급이기 때문에 도가를 뭐라고도 부르냐? 노장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노장사상. 자, 7번째 이제 한국과 동양윤리 사상의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동학이 나옵니다. 동학. 역사 시간에 배운 여러분들 동학 농민운동할 때 그 동학을 여기서 사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좀 많긴 하죠. 하지만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단원 진도를 좀 나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여기 31페이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습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습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동양의 연원적 윤리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동양윤리사상의 배경입니다. 이 동양윤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양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 그래서 농경 중심의 사회를 형성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땅도 있겠지만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즉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가족 중심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배경, 농경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집단적인 노동력이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래서 가족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되려면 생각을 해보면 사람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이 따라줘야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운이란 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이 적당히 비춰줘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홍수와 가뭄 등이 없어야지 농사가 흉작이 아니라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농사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찍이 농경 중심 사회를 형성한 동양은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경 중심 사회의 동양이 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제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겠죠? 이제 넘어가서 이런 농경 중심 사회가 동양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경 중심 사회로 동양은 무슨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했죠? 네,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은 현대 우리 사회처럼 지금처럼 조그마한 핵가족 형태일까요? 아니면 몇 대가 함께 있는 대가족의 형태일까요, 여러분들? 네, 대가족의 형태겠죠. 아무래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이런 대가족의 형태에서 가족 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모한테 막대하고 형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동양 윤리는 가족 윤리, 가족 간의 윤리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공자 또한 이제 효와 제, 즉 부모와 형제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뒤에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공자가 효와 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및 국가 윤리를 정립하려는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선생님 예로 든 거 보면 공자를 예로 들어놨어요. 공자로 예를 들면 효제. 이 효는 우리 효도하자 할 때 효고 제는 형제할 때의 제죠. 자, 여기 보면 효제는 뭐예요? 가족윤리죠. 부모한테 잘하고 형한테 잘하자.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잘하자는 것이니까 이제 가족윤리인데 이런 효제는 하지만 공자는 이제 효제를 바탕으로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하자는 것으로 이제 강조까지 했으며 또 이제 나의 형제를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을 즉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 윤리를 정립하는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효란 건 뭐예요? 결국 나의 부모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마음을 사회로 확장시키고자 했던 게 공자고요. 또 이 제자는 뭐예요? 나의 형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나의 형만 공경하지 않고 이 마음을 사회로 확장시키고자 했어요. 이 내용이 가족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윤리를 정립하려는 논의를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동양에서는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좀 전에. 이를 바탕으로 동양윤리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 본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배운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이죠. 여기에 EX 맹자로 해놨는데 맹자를 다시 예로 꺼내볼게요. 여러분들 배웠던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인데 성선설의 입장이 뭐냐?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함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죠? 네, 기억을 해보면 맹자는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맹자의 선한 본성은 누구로부터 왔어? 하늘로부터 왔다.
자, 이것이 여기에 나온 내용의 예시입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즉 이 하늘이란 자연의 원리, 즉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맹자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네, 이러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즉 잘 길러야 된다죠. 확충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확충하며 살아라 라는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죠. 우리가 잠깐 배운 맹자만으로도 이 두 번째, 여기 있는 전체적인 두 번째 영향은 설명이 가능하죠, 여러분. 자, 좀만 더 힘을 냅시다. 밑에 있는 동양윤리의 종류 중에서 이 유교만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동양윤리 종류에는 유교, 불교, 그리고 여기 도가와 도교, 즉 세 개가 있습니다. 유교 볼게요. 유교는 인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인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한자는 뭐예요? 어질 인자입니다. 이 어질인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이란 간단하게 보면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이고 공자는 이 인을 완성된 인격체의 아름다움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자로 보면 사랑애, 사람인 해서 애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뒤에 계속 인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 인이란 지금은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이구나, 그리고 완성된 인격체, 즉 군자의 인간다움, 이런 인이 있어야지 사람답다는 거죠. 인간다움이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교에서는 인간, 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교에서는 인간을 중간자적 존재로 봅니다. 중간자적 존재. 자, 그러면 이 중간자적 존재로 본다는 건데 어디와 어디의 중간자적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네, 여기 하늘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만물 사이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 하늘과 만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 존재라고 유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즉 하늘이 만물을 기르고 낳는 마음을 알 수 있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고, 아래로는 이제 만물에게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으니까 하늘의 이치를 실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알고 만물에게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유교에서는 바로 이상적 인간 군자입니다. 이를 잘 실행한 이상적 인간을 유교에서는 뭐라 한다?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 군자 중에 군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교에서는 여기로 넘어가면 수양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네, 수기 이 안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수양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완성, 수양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 이게 뭐예요? 수기, 수양한다, 기, 나 자신.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적 완성하는 게 수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죠? 네, 안인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해준다. 즉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안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익숙하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혹시나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모르는 점이나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이런 질문으로는 선생님을 귀찮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